갖고 온 자서전 발표회? 이게 뭐지? 가족 이야기가 중점으로 된 한 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야. 빨리 보러 가자. 말랑 닦은 가족 이야기. 막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통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3년간의 학교 생활, 그리고 가족 이야기입니다. 또 저의 이야기를 이끌어 주는 데 도움을 준 뜨개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분들을 애정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는 걸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서전이긴 하지만 태어나서 자란 이야기는 이미 중학교 때 정리를 해서 딱 금상간대에서 지낸 3년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짧게 3년일 수도 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코 가볍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변했다는 말을 듣고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크고 작은 변화를 느꼈지만 기본적인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끌벅적한 것보다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선호하고 대한교육과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원칙주의자 성향으로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저는 3년을 보내면서 느낀 고민과 갈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후에 남기는 미련 없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생활을 정리하려 합니다. 예전부터 꼭 한번 가족들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바라고 힘들어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순이라고 불릴 정도로 집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점점 집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집은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가장 불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집보다 기숙사가 더 편할 정도였고 저는 집 간 뒤 이외의 주말에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졸업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거리낌 없이 살기 위해 제 입장에서 전하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 논문은 손뜨개질과 연관되어서 진행됩니다. 이유는 2020년 저에게 가장 큰 에너지와 활력을 주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해준 것이 뜨개질이었고 일반적인 자서전보다 더욱 진솔한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뜨개질은 저의 이야기를 세부화시키는 걸 도와준 아이템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의 제목인 빼뜨기 또한 뜨개 기법 중 하나로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금상간대 학교를 정리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무대 위에 있는 소품들은 가족들에게 선물하려고 만든 작품들입니다. 만드는 과정과 함께 한 명 한 명씩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태로 흘러갑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아쉽게 발표 자리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담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제 논문을 보시게 된다면 뜨개질과 연관되면서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어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떠한 시험보다 어렵고 힘들어서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건 금상간대 학교에 와서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학하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유 없이 울고 싶어지면 아주 슬픈 책을 골라 대신 눈물 흘릴 이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닌데 무엇이 힘든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새롭고 낯선 것보다 어제와 같은 친숙함과 익숙한 걸 좋아하다 보니 학교에 적응하는 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동기나 선배들, 선생님들을 의지하기엔 힘든 것보다 무서움이 앞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에 적응하게 되었고 마음을 열게 된 사람들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저는 자유라는 걸 관계보다도 더욱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는 가르침은 매력적이고 이상적이지만 동시에 절벽에서 계속 걸어가라는 뜻이 들렸습니다. 저는 공동육아와 중등과정 대안학교를 나오면서 나름 대안학교의 길을 많이 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성향의 문제인지 아직도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막혀있다고 생각되는 제 성향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 성향과 잘 맞지 않는 대안학교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지 올해는 특히 더 솔직해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내면의 이야기라든가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참지 않았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먼저 말을 꺼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묻어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니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내 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압박이 되어 부담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기다려준 이들에게 깊이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건 너무 어렵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강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인연은 동기인 17기들이 많았습니다. 유독 17기는 대안학교 출신들이 많아 다른 기수에 비해 같이 있으면 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가가진 못했습니다. 1학년 때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게 적응이 안 돼서 경계가 심했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처음 17기를 마주하게 된 건 1학년 뮤지컬 때입니다. 금산관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열정과 활기를 주었던 것이 뮤지컬이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행복했던 시간들입니다. 안준현 선생님이 17기의 기운을 받아 만든 대본과 17기를 위한 노래와 춤으로 뮤지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맡은 배역들은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연습할 때도 울고 공연 당일날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서로의 맨 얼굴을 확인하게 되어 간지럽고 쑥스러웠지만 속이 뚫리는 것처럼 상쾌했습니다. 뮤지컬이 끝난 뒤로는 17기에게 마음이 열렸고 점점 학교 생활도 적응해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첫 시도하여 유럽으로 한 달 동안 해외 이동을 갔고 3학년이 돼서는 학생회와 함께 학교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고 현재는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17기의 영향이 컸습니다. 17기만큼 대안학교 출신이 많으면서 개인주의에 마이페이스한 성향을 가진 기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특이하고 자세히 보아야 개개인의 개성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담임을 맡아주신 병덕쌤, 어미쌤에게도 17기의 특이한 점 중 하나입니다. 담임으로 함께 지내면서 두 선생님과도 각별하다면 각별한 게 많습니다. 지금은 서로 얼굴 보면 지겹다면서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함께 지난 시간들이 길었던 만큼 경험으로 쌓이는 신뢰가 있어 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17기 안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이야기하면서 3년을 함께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좋은 거 안 좋은 거 서로 골고루 배워간다고 느껴집니다. 엄마는 언제나 바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바빠서 어린 시절 엄마와의 추억으로 생각나는 건 별로 없고 가장 기억나는 엄마는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조끼를 입고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아이의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미워할 수도 탓할 수도 없다는 건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시절부터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면서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일을 한다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걸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딸보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의지되는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빈자리가 컸던 엄마가 미웠지만 바쁜 와중에도 항상 따뜻하게 웃으며 방글을 내받아 제가 느낀 감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버렸습니다. 심각한 불효라도 하는 것처럼 죄책감이 들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솔직한 감정을 많아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합리화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젠 엄마를 향한 감정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라는 그릇에 담기엔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도 열정도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는 사람입니다. 금산관대학교를 입학하고 누가 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라 담임 선생님들조차 자퇴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는 잘 이겨낼 거라면서 믿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고 졸업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잘 이겨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왜 잘할 거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에게는 꼭 그래야 한다고 무언의 압박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잘할 거라고, 잘할 텐데 왜 그러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잘할 거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 오랜 시간 그 말을 들어온 저에겐 더 이상 칭찬의 의미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할 때는 듣기 좋은 말을 포장한 흉기 같다고도 느껴집니다. 언제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것보다 착한 딸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는 저에게 벅찬 사람입니다. 이 삼각쇼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파란색 계열과 회색이 들어가 그라데이션 실을 사용하였고 시원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주었고 코바늘 5호로 떴습니다. 5가지 뜨개 기법이 들어가 아주 화려하고 어깨에 두르고 목도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 추위를 많이 타는 엄마를 위해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실물도 나와 있습니다. 아빠는 그냥 말하면 괴짜 같은 사람, 표현을 바꾸면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아빠는 성적보다도 자신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하냐고, 한 해만큼 땅만큼 사랑하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큰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온갖 비유를 하며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질리지도 않는지 매일 물어봤고 저는 매번 다른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를 듣고 행복하다는 표정을 짓는 아빠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자영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가게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외롭다며 술을 마셨고 갱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목소리 커지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아빠가 이해가 안 갔고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껏 보지 못한 아빠와 마주하는 게 무섭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아빠를 볼 때마다 너무 슬퍼져서 눈을 돌렸습니다. 아빠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아빠의 불편한 행동들이 떠올라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일부러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상처받았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어떻게 아빠와 마주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빠가 괜찮은지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빠와의 관계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아빠를 이해하고 싶고 저의 이야기도 꺼내며 서로에 대해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랍니다. 아빠는 가게 일로 배달을 많이 하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넥 워머를 만들었습니다. 가을 감성 느껴지는 카키 브라운 그라데이션 실을 사용했고 코바늘 6호로 떴습니다. 감성과 분위기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아빠를 생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언니는 저와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함께 살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집에 가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집에 가자마자 언니에게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제 방은 언니의 방이 되었고 언니가 청소를 해도 제가 봤을 땐 어중간하게 언니의 물건이 나와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집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언니가 껴안고 방까지 따라 들어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랑 대화하면 절반이 잔소리를 하게 되어 답답하지만 그만큼 유쾌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언니는 집안에서 가장 흥이 많은 사람이라 매일 질리지도 않는지 아이돌 노래를 부릅니다. 저와 다르게 자신을 잘 표현하는 언니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철없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언니라 힘들고 저와 다른 면을 가진 언니라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니는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언니는 유일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언니의 경험으로 나오는 조언을 해줍니다. 평소 생활하는 거 보면 철없다고 생각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할 때면 언니의 자세나 집중하는 모습에 긴장하게 됩니다. 엄마나 아빠보다도 언니의 평가는 뼈를 울려 오랫동안 여운이 남습니다. 언니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에 대해 말해주기에 저절로 긴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엄마나 아빠에게도 상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언니와 나누면 외면하고 싶었던 사실까지 파고 들어가 놀란 적도 있습니다. 믿었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의지가 되는 언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핸드워머를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게 검정과 베이지 색상을 사용했고 코바는 6호로 떴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언니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 제 손에 끼고 있는 것이 핸드워머입니다.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했는데 유독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현실감 없는 결말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런 환상을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부모님과 학교에서 귀가해도 아무도 없는 집, 혼자서 지키는 집이 사실은 무서웠지만 끝내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수많은 말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면서 무의식적으로 합리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 모두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고 외롭다고 느끼는 현실을 부정해왔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투사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만두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기 방어처럼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받아들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에서 가족들과 마주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집안에서 중간다리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들 사이는 나쁘지 않지만 워낙 각자의 습관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충돌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쪽의 의견과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한쪽의 편에 들면 괜히 미안하고 불쌍하고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의 매일 집에서 눈치를 살피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일 때면 숨이 막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집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집은 학교보다도 더욱 숨막히는 생활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평소 집에 있으면 제 방은 무슨 상담센터처럼 사람이 드나듭니다. 언니가 컵을 깼는데 파편이 남아서 손을 베었다는 엄마의 항의, 이번에 그린 그림을 보고 피드백을 달라는 언니의 고민,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아빠의 관심. 저는 이 모든 것을 혹시나 나중에 또 분위기 안 좋아지고 충돌할까봐 걱정하면서 뿌리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힘들어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그만 오라고 말을 하면 항상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나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행동했냐며 자신을 탓하는 생각들로 가득해 괴로웠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답답했지만 이것 또한 저의 강박이고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논문을 쓰면서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당황했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서전이 심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이라는 자리를 통해 학교에 들어와서 느낀 거, 배운 거, 경험하면서 깨달은 현실을 모조리 글로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 교육의 삶이 중심이었던 10대가 접어들고 앞으로 사회인으로서의 20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함밖에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분명 사회에 나가서도 저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 것 같아. 내 세계 최고의 자서전이었어. 박고은 누나 질문과 코멘트 받겠습니다. 동원 본 감독이 가시기 전에 빨리 말하고 싶어서 번쩍 손을 들었어요. 저 울었어요. 고은이가 그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가 부모님이랑 가족 생활하면서 이렇게 뜨개를 보면서 고은이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가족을 이렇게 애틋하게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떴을 그 고은이의 마음이 너무 고와서 네, 정말 곱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가족들도 고은이한테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보여지는 부분이 다 좋을 수 없고 정말로 TV에서 봤던 그 해피엔딩의 가족처럼 이렇게 투사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도 굉장히 멋진 가족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고 고은이를 아는데 상당히 멋진 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원하고요. 오늘 자서전 정말 뜨개질과 출연해서 하는 이 자서전 스타일도 그렇고 고은이 고은했다 생각합니다.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준혁 쌤. 예, 조정래 선생님 글 제목 중에 황홀한 글 과목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고은이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뭘 써요. 무슨 대하 소설을 쓰는 무슨 작가 같은 느낌의 이걸 하시려고 그렇게 오래 쓰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쓰시는 내용들이 저도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이걸 되게 쓰면서도 고민했고 쓰기 전에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떠세요, 느낌이? 재밌었어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떨리지 않았고 제가 발음을 연습 때보다는 더 열심히 했고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 저는 지금 발표한 자리가 되게 만족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이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고은이는 나중에 혹시 그렇게 된다면 가정하고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원래부터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나서는